일본이 제주도를 침략하면 한국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본이 제주도를 겁대가리 없이 침략하면 한국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시입니다. 단 한 번도 평시인 적이 없었습니다. 1994년 12월 1일 김영삼 정권 시절 평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 정부에 한미연합사령부는 반환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선택적으로 평작권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평시작전 통제권이 한국 정부에 반환되기 전과 반환된 이후 우리 군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평시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시기에 여론 무마책으로 노태우 정권과 주한미군이 그런 꼼수를 쓴 것입니다. 위기 경보 단계를 5단계 또는 4단계 이리저리 단계별 구분하는 방법과 종류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보 단계를 1978년 이전까지는 유엔 사령관이 결정했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1978년부터는 연합사령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미연합사령관이 결정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군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권, 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권리를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과 연합사령부 지휘권 또한 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둘 다 군권이고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요? 작전 통제권과 군사 지휘권은 같아 보이는 듯하지만 속성이 아주 다릅니다. 유사시 전작권과 지휘권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일반적 공무원사회는 정부 수반으로부터 시작된 명령으로 유지되는 수직구조입니다. 업무나 품행을 규정하는 모습은 강제성보다는 대체로 권고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정 끝에 언제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고 담당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조리한 상사의 지시 같은 정당한 지시 거부를 제외하고 하극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극상을 일으키면 대체로 직을 떠나게 됩니다. 공무원 조직 중 군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군대에서는 권고라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전시인 경우엔 더욱 유연성이 없습니다. 명령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휘한다고 합니다. 지휘의 불복종은 때에 따라 재판 없이 사살할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죽이면 살고 죽이지 못하면 죽는 전쟁을 대비해 준비된 조직이 군대입니다. 통솔되지 않으면 그 부대는 군대로서 가치를 상실합니다. 명령 불복종이 일어나면 안 되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국가 보위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군대를 그렇게 유지합니다. 지휘권은 지휘관이 가지는 권한입니다. 이것을 군령이라고 합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이고 이를 유지해 주는 것이 군령입니다. 이 군령이 지휘권입니다. 군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휘관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사관 학교를 운영 중이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뽑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에서 나온 지휘권은 한미 양국 군대 계급을 따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점심은 거른다라고 아침에 군령을 보내면 불만이 있든 없든 모든 부대의 배식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가 좀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사전에 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밥을 먹인 부대장은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됩니다. 말이 안 되는 듯하지만 그래야 군대는 유지됩니다. 그야말로 계급과 군령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군대입니다. 이런 명령과 복종체계는 군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전쟁 발발 시 거부나 동요 없이 작전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그럼 지휘권이 최고일까요? 최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최고는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권은 전시작전 통제권에서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한국 대통령입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헌법도 민법, 형법 이렇게 구분되지만 통칭하여 헌법이라 말하는 것처럼 국군 통수권을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구분하여 부를 뿐 결국 통수권입니다. 이 국군 통수권 중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인 에이브럼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평시도 아니고 평시인 적도 없었으니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에이브럼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최초의형이 전작권입니다. 전작권은 지휘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제권이기 때문입니다. 지휘 권한은 작전 통제권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주어진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 장성들에게 제주도에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에이브럼스가 육군 장성들에게 거제도에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작권과 지휘권이 모두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도 지휘권도 없습니다. 육군 장성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제주도로 가면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에 따라 처벌될까요? 거제도로 가면 대통령 지시를 위반했으므로 군법에 따라 처벌될까요? 이런 상황을 한국도 주한미군도 만들지 않겠죠. 평상시에는 만들지 않겠지만 만약 일본이 제주도를 기습 공격했다고 해봅시다. 제주도가 공항을 포함 절반 정도 점령당했습니다. 가정이니까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요. 전작권과 지휘권을 가진 에이브럼스는 확전을 우려하여 일본의 제주 해군기지를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점령지를 인정하는 휴전을 제의하고 휴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각 군에 제주도 탈환을 명령하고 일본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불복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군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군령을 어기면 처벌한다고 공언합니다. 우리 육해 공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살입니다. 법적 명령권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방위 수호조약 체결국가이고 한국은 상호 방위조약 체결국가입니다. 에이브럼스는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전하는 것이므로 방위조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바르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육해 공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전작권을 회수하면 에이브럼스의 지휘권은 상실되지만 미국과 일본이 모두 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제주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서 제주도를 탈환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주도가 다음에 서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할 필요 없이 일본을 공격해야겠죠. 전작권은 실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 한민족 운명이 외세에 결정되는 것이기에 한국이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은 휴전 당사국이 아니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전시에도 굳이 전작권을 미군에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전시에 미군에 지휘권을 주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 미국은 자동 개입한다고 미일 수호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하는 선제 침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자체 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전쟁하지 못하는 국가임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적, 인적 자산으로 일본 국토방위를 미국이 해주는데도 군 작전권이 일본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시가 되면 자동으로 작전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결이나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자동조항을 하루빨리 손보아야 합니다. 전작권이 없으면 북한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도 거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위해 미 본토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ICBM이나 핵 보유국과 전면전을 할 거라는 그런 망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선택하지 한국을 위해 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작권 없는 한국은 협상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6.25 때는 비행기나 탱크가 있었지만 미국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주변국은 모두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이거나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위협할 무기 생산이 가능한 국가들입니다. 해외주둔 미군의 목적은 미국 국방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토 밖에서 본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거래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전작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최소의 미군 병력이어도 억지력엔 문제가 없습니다. 병력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한국은 이미 군사 대국입니다. 일본 본토에서 출발하는 이지스함을 격치 말 미사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독도에서 무력 도발한다? 굳이 군함을 출동해 대체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한국은 미사일 강국입니다. 육군만으로 보면 러시아도 중국도 해볼 만한 전력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외세의 전작권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이 21세기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